요즘 나오는 폰들 보면 이상하게 카메라를 한쪽 귀퉁이에 몰아두는 경향이 있죠. 옛날에는 보급형 플래그십 할 것 없이 카메라가 이렇게 정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통상적이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이런 디자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큐에스의 궁금한 이지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배터리 용량을 늘려왔는데요. 카메라 모듈의 위치는 배터리 용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폰 브랜드 세 가지가 있죠. 삼성과 LG, 애플입니다. 삼성과 LG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출시된 갤럭시 S5, 16년에 출시된 LG G5 까지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불량 배터리 디자인 체험과 후면 카메라 모듈이 정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은 2015년, LG는 17년도부터 배터리 교체 불가능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2019년 현재에 들어서는 삼성과 LG는 대부분이 보급형 폰의 카메라 모듈을 이렇게 스마트폰의 베젤과 가까운 사이드에 붙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LG폰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약간 과거에 비해 카메라 모듈이 상단에 살짝 더 다가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애플은 예나 지금이나 쭉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는 배터리 일체형 디자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배터리 일체형 디자인에 카메라를 베젤에 최대한 붙인 디자인, 어떻게 보면 삼성과 LG, 화웨이가 애플 디자인을 따라가는 듯한 구도가 연출이 되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이 디자인이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스마트폰 크기에서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려면 물론 배터리 팩의 기술력도 좋아져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배터리 팩이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배터리가 커지면 당연히 배터리 용량도 커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부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요리조리 피해서 어떻게 더 커진 배터리를 탑재하느냐, 그것은 언제나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세대를 거듭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 저장 공간 등의 반도체 소자들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인쇄기판 역시 크기가 작아져서 내부 공간 확보가 쉬워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카메라 모듈만큼은 세대를 거듭해도 크기가 작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보려면 큰 렌즈를 사용해야 하고 가까이 있거나 매우 작은 물체를 보려면 매우 작은 렌즈를 사용해야 하듯이 카메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개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더 넓은 화각과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으려면 이미징 센서의 크기가 커져야 하고 렌즈의 크기와 두께가 적정 수준은 되어야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나날에 카메라의 성능을 높이려다 보니 카메라 모듈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툭튀가 일어나고 표준, 광각, 줌렌즈 등을 따로 할당시켜 카메라 개수를 늘리려다 보니 크기가 커지고 있는 배터리 팩과의 공간적 간섭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갤럭시 노트 8은 가로 배치, S9 플러스는 세로 배치, 노트 9과 S10은 가로 배치, 삼성전자의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을 보면 세로 배치를 시도하려다가 다시 가로 배치 디자인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볼까요? 카메라를 중앙에 세로로 배치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배터리 팩을 탑재할 여유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는 자연스레 배터리 팩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최적의 카메라 배치 디자인, 가로 배치로 되돌아오게 된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중앙 배치로도 공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힘듭니다. 갤럭시 S10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가로로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팩은 조금 더 커졌을 뿐이죠. 그럼 측면 세로 배치 디자인을 적용한 아이폰 시리즈의 예시를 볼까요? 압도적으로 배터리 팩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카메라를 최외곽으로 밀어붙여 세로 배치하고 남는 공간을 길쭉한 직사각형 배터리 팩으로 도배해버렸습니다. 아이폰 10 맥스의 배터리 용량이 3474mAh니까 저기서 배터리 크기가 조금만 작아진다고 생각해도 어우 끔찍하군요. 아이폰 맥스는 매우 얇게 만드는 대신 배터리 두께 역시 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스마트폰들의 트렌드는 카메라 개수의 증가, 배터리 용량의 증가에 따라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측면 세로 배치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삼성이나 LG도 플래그십 제품들의 카메라를 세로로 베젤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여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보급형이나 애플 스마트폰처럼 카메라 모듈이 사이드로 밀려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측면으로 쏠려있는 만큼 촬영하려는 피사체로부터 스마트폰을 옮겨야 정중앙에 놓이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카메라와 근접한 배젤의 충격이 가해지면 카메라 모듈 역시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을 게 없고 미관상으로도 뭔가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을 가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LG는 카메라 모듈을 가운데 배치하되 상단 베젤에 좀 더 가깝게 밀착했고 삼성은 플래그십의 미적 요소와 배터리 용량 요소를 50대 50으로 타협한 가로 배치 디자인을 자주 적용하면서도 보급형 제품은
미적 요소는 어느 정도 포기하되 스펙에 집중한 최적의 세로 측면 배치를 적용한 겁니다. 이제 애플이 왜 여태껏 카메라 모듈을 측면에 멋없이 배치했고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아이폰 디자인을 왜 굳이 뒤따라가는지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부 부품 배치는 애플이 정말 몇 년은 더 진보한 구조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애플의 명성이 단순하게 얻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금 들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도록 해요.